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원에서 새롭게 연구원 결과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허 보호에 관련된 건데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특허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신상품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제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허를 많이 출원하면은 그를 통해서 결국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특허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 기술 탈취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새로운 이제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탈취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대기업의 어떤 이 기술을 통해서 활용해서 투자를 받고 싶어 할 때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그걸 가져와 보라 그러죠. 가져와 보라 해놓고 그 소개를 다 받고 그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카피를 한 상태에서 이제 이 중소기업하고 싹 이제 모른 척하죠. 즉 이게 이제 기술 탈취가 일어나는 분야인데, 이렇게 기술 탈취가 일어나면은 그 중소기업은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회수도 못하고 결국은 기업이 쪼그라들면서 고용이 줄게 되죠. 고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허를 개발을 많이 하더라도 특허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기술 탈취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고용이 특허를 많이 출원해서 결국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OECD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인과관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OECD 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과관계가 아닌 상과관계 분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OECD 22개 국가의 2007년부터 2019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것은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특허 보호 수준을 이제 딱 잘라서 50% 이하, 이 50% 이하인 경우가 바로 좌측 그래프고 50% 이상인 경우가 바로 오른쪽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이제 좌측 그래프는 이제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수평축은 이제 특허 수고 수직축은 이제 고용률인데, 보시면은 약간 파지티브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특허 수가 는다 해서 고용률이 이제 증가한다는 명확한 관계를 못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근데 오른쪽에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보면은 특허 수하고 고용률이 뚜렷한 파지티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허 수가 늘면 늘수록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특허 보호 수준, 특허를 보호해 줄 경우에는 특허 수가 증가할수록 고용률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좌측에는 특허가 증가하더라도 고용률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허가 보호가 잘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특허 보호 수준이 바로 이 특허를 증가할 경우 고용을 증가시키는 그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상관관계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즉 특허 수를 늘리면 이게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고용률이 증가할 것인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원인이 바로 특허 보호 수준인데, 이 특허 보호 수준에 따라서 특허 수 증가가 고용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석하는 분석 모형은 보다 신뢰성 있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자료는 OECD 22개 국가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패널 데이터입니다.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패널 데이터. 즉
22개 국가가 있고 그 각 국가가 연도별로 2007년부터 19년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별로 차이 나는 게 있고 같은 국가 안에서 연도별로 차이 나는 게 있고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바로 패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결과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석 결과는 요게 저희가 인과관계 아까 하우스만 테일러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는데 그 방법을 했던 것을 결과를 요약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른 이제 여기 네모 박스에 들어가는 게 이제 관심 변수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변수고 나머지 아래 네모 박스에 들어가지 않은 변수들이 바로 이제 통계 변수입니다. 자, 통계 변수의 역할은 우리가 지금 현재 뭐를 이제 알아보냐면 고용률 변화에 미치는 원인들이 뭔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 원인들이 뭔가를 살펴볼 때 관심 변수가 있고 통계 변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 변수를 두는 이유는 이 고용률에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모두 동일하게 하게 한 상태에서 관심 변수가 고용률에 미치는 순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 변수를 뒀고 그래서 관심 변수들의 결과를 좀 살펴보면 관심 변수는 이제 특허 수하고 특허 보호 수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특허 수를 살펴보면은 고용률의 마이너스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 0.14 마이너스 0.11 그 다음에 뭐 3, 4번에 보면은 마이너스 0.08 마이너스 0.1 이렇게 이제 특허 수가 고용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허 수에다가 이제 특허 보호 수준을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 수만 고려한 것이 아니고 특허 보호 수준까지 같이 고려하면 부호가 아까 특허 수준만 할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지 않습니까? 0.07, 0.06, 0.04, 0.05 이렇게 부호가 바뀝니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특허 수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특허 수만 고용률에 고려했을 때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특허 수가 증가할수록 고용률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이 마이너스 부호가 의미고 그런데 이제 특허 보호 수준을 같이 고려하면 그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 수가 증가할수록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것을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특허 수가 고용률에 마이너스 관계를 영향을 미치고 특허 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특허 수가 고용률에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그 좀 분석 결과를 테이블로 좀 약간 좀 어렵게 좀 살펴봤는데 이것을 간단한 말로 의미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20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합니다. 특허가 증가한다고 해서 고용률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그러나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의 최고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할 때는 고용률이 0.03%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특허 보호가 잘 되면 특허 수가 증가할수록 고용률에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특허 보호 수준을 독일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8.5% 높은 그런 독일 수준으로 향상시켰을 때 중소기업 일자리가 18,000개 생기고 중기업 및 대기업 일자리가 4,000개 창출된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특허 보호 수준을 증가시키면은 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이제 기술 탈취 같은 것을 막아주니까 결국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겠죠. 자, 이런 의미를 좀 그래프로 쉽게 좀 살펴보면은 밑에 수평축은 특허 수고 수직축은 이제 고용률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제 이 직선이 이제 이렇게 뭐 최소값일 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이제 특허 보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특허 보호 수준이 가장 낮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특허 수하고 고용률 관계가 반비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특허 수가 늘수록 오히려 고용률은 감소하고, 그러나 이게 특허 보호 수준이 1분위수, 2분위수, 이게 이제 분위수라는 거는 이제 특허 보호 수준을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딱 일렬로 놓은 상태에서 그걸 이제 4등분 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분위수라 그러는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특허 보호 수준이 4분위수로 갈수록, 즉 이제 특허 보호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특허 수하고 고용률 관계가, 그러니까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 관계,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럴 때는 특허 수가 높을수록 고용률이 증가합니다. 즉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때는 특허 수하고 고용률이 반비례 관계이고, 높을 때는 특허 수하고 고용률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특허만 증가시킨다고 해서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특허 보호 수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을 같이 해야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 탈취 방지 정책, 만약에 기술 탈취가 됐다 그러면 이제 구제하는 그런 방안까지, 그런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때 많이 이제 고용률 증가가 있으니까 특허 증가에만 혈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특허 보호에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특허 보호에 별로 관심이 없죠. 많이 카피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선진국의 사회에서 보신 것처럼 고용률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특허 증가뿐만 아니라 특허 보호 수준까지도 같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이 바로 인공지능 아닙니까? 인공지능, 이거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개발해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쉽게 카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는 더욱더 이 인공지능 핵심 기술에 대해서 특허만 이게 우리가 많이 개발을 강조하는데 특허 보호도 동시에 강조돼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왜 인공지능 그에 대한 특허만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특허 보호 수준까지 증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인공지능 특허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네 번째로 높고 그 다음에 독일이 5번째입니다. 그런데 특허 보호 수준을 보십시오. 독일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5위인데 특허 보호 수준 4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특허 보호 수준 23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특허는 많이 개발하는데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러면 카피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결국 그 신생기업, 벤처기업들이 보호가 안 되니까 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